안녕하세요, 모모스입니다. 오늘은 미래의 부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이지성 작가가 이지성 TV를 통해서 멤버십 회원들을 대상으로 작년부터 1년 동안 강의한 내용을 묶어서 책으로 낸 그렇게 출간된 책이에요. 저는 1년 전부터 이제 멤버십 강의를 들었죠. 강의를 들었고 그 내용을 모아서 이제 낸 이 책을 이제 읽은 거죠. 정말 좋은데 그 많은 시간의 강의를 들었는데 이 책은 그 강의에 비해 되게 짧은 편이긴 해요. 엑기스를 모아놓긴 했지만 어쨌건 잘 전달해 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지성 작가가 에이트 책부터 시작이 됐어요. 에이트 책을 저는 친구가 추천을 해줬어요. 친구가 추천을 해줘서 책을 읽고 그 친구와 함께 미래 교육에 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그게 코로나 전이었어요. 코로나 전에 우리나라가 너무 미래에 대한 교육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사회가 갑자기 온라인으로 많이 줌 수업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미래가 성큼 다가왔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10년 걸릴 것이 이제 5년 정도는 성큼 다가왔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에이트 책부터 미래 사회에 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거죠.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되는가? 알고 있으면 미리 대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좀 더 알면 거기에 대해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 주변을 살펴보세요. 미래의 가장 큰 특징은 그리고 지금 닥친 우리 사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향은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저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봐도 굉장히 오래 사시고 지금 우리 세대의 부모님 세대를 봐도 예전에 그 60대, 70대의 할머니, 할아버지 모습은 분명히 아니에요. 네, 72세 이후 75세 이상부터는 10년 이상 환자로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건강에 관심이 많이 생기고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짚어볼 것이 연금. 연금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대비를 해 놓으려고 했지만 국민연금 자체도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수익률이 높은 편이라고 해요. 그런데도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점점점 많아지고 수령하는 기간이 처음 국민연금을 만들었을 때보다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바닥이 날 수밖에 없고 또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은 인구가 젊은 층이 줄어드니까 국민연금이 참 어느 순간은 파산을 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국민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일단 우리에게 국민연금은 잃으면 안 되는 자산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재테크를 할 곳일 것인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미국 우량주식 장기투자법을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 중 가장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국민연금의 2020년 5월 기준으로 국내 주식 전체 투자 금액의 100조 6천억 원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전체 지분의 11.1%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이닉스, 세 번째가 네이버, 이런 순으로 우량주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국가채권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해외 투자 금액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해외 투자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 A죠. 알파벳. 이렇게 5번째가 페이스북. 이 순서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외 투자를 미국 주식, 초우량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국민연금이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해외 채권 같은 경우도 35.1% 정도를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부동산 투자는 25%, 그리고 나머지 74.5%는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재테크가 어떤 것인지 대략 좀 알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투자의 핵심을 정리하면 해외 투자, 그리고 미국 주식, 미국 주식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알파벳, 아마존 같은 우량 주식만 샀다고 하고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2020년 국민연금은 또 새로운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2024년까지 기금 운용 규모를 1,000조까지 늘리고 그 가운데 절반을 해외 투자에 할애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투자액을 늘리고 해외 투자를 더 비중을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파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거는 이제 고령화, 첫 번째가 고령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구 문제가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리고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자, 뱅가드 그룹, 블랙록에 이어 버크셔 해서웨이,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회사가 애플의 3대 주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마이크로소프트의 1대 주주이기도 하고 맥도날드 1대 주주이면서 삼성전자 3대 주주, LG화학 3대 주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국민연금,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뱅가드 그룹, 블랙록. 뱅가드에서 이제 VOO나 그런 그 ETF를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블랙록 같은 경우는 S&P 이런 거. 이런 큰 대표적인 그런 투자 회사들은 이렇게 우량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어요. 항상 이 작가가 얘기하는 것은 철학을 가져야 한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주식이 폭락할 때 팔지 않는다. 워렌 버핏은 우량 주식이 폭락할 때 오히려 많이 산다. 워렌 버핏의 투자법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자가 될 수 있는 미국 우량 주식 장기 투자법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애플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마존도 디즈니도 나이키도 코카콜라도 떨어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팔면 안 된다. 폭락할 때 오히려 더 사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되게 심플한 규칙인데 그 규칙을 지키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리는 굉장히 쉽고 심플한데 그거를 직접 행동하고 지켜나가는 거는 항상 어렵다는 똑같은 결론인 것 같아요. 10년, 20년, 30년 장기로 주식을 가져가야 한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는가? 주식에 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99%의 사람이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 왜 그럴까? 그 기업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분은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그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미래의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가 듣는 거, 자기가 노출되는 환경에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렇지 않나. 저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제 구글이나 애플에 관한 책을 읽었잖아요. 그 책을 읽고 그 기업을 보는 거하고 스타벅스나 그런 기업에 관한 책을 읽지 않고 그냥 스타벅스, 구글 이렇게 기업을 생각하는 거는 시각이 완전히 달랐던 기억이 납니다. 기업 관련 책을 한 권 정도는 주식이 구글 주식만 해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 정도의 자기 돈을 투자하는데 그 기업에 관한 책 한 권은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은 어떨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막 시작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은 30년 뒤 지금보다 최소 100배 이상 오를 것이다. 이것은 나 혼자 주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워런 버핏을 비롯한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일반인이라면 구글, 애플 같은 우량 주식을 사서 30년 동안 묻어두고 자식에게 물려줘라. 그럼 30년 뒤 당신의 아이는 100배 이상의 수익을 얻는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시진 않겠죠. 그리고 이분이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지금 4차 산업시대의 시작에 와 있고 강남 아파트에 지금 음마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시점이라고. 우리 아빠는 왜 그때 강남 아파트를 사지 않았을까? 당신이 지금 1등 주식에 투자하지 않으면 당신의 아이가 30년 뒤에 같은 원망을 할 것이다.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왜 그때 삼성전자를, 구글을, 애플을 사지 않았을까? 뒤늦게 후회하지 마라. 내가 지금 미국 1등 주식을 사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1970년대 강남 아파트를 산 것과 똑같은 투자다. 30년 뒤 나 아닌 누군가가 나타나 경제 유튜브나 책을 통해 2021년에도 사람들은 구글 주식이 비싸다고 했지만 그때 구글 주식을 샀더라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며 100배 이상 상승한 구글 주식을 보여줄 것이다. 뉴스에서도 2021년에 미국 1등 주식을 샀더라면 이란 타이틀을 단 기사들을 쏟아낼 것이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정해진 미래다. 과거의 데이터들이 알려주는 진실이다. 그래서 미국 1등 주식을 사면 30년 뒤 당신은 부자가 될 거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삼성전자도 추천을 해주긴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삼성전자도 이제 장기 투자로 가면 괜찮다고 얘기는 하지만 100배 이상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1등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그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그 보석 같은 기업이라고 추천해 줬던 주식이 ASML이라는 주식입니다. 극자외선 노광기 EUV 제조업체로 세계 유일의 독점 기업이라고 해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또 알 것 같아요. 많이 이제 대표주에, 대장주에, 반도체 대장주에 많이 이제 써져 있더라고요. 저도 이분을 통해서 처음 들었었는데, 삼성전자나 TSMC나 하이닉스에서 반도체를 만들려면 ASML에서 이 EUV를 사야지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식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데 그 와중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한 것이 바로 ASML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012년에 3,600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2020년에 그 돈이 3조가 됐다고 하네요.
8년 만에 2012년에 3천억을 투자해서 2020년에 3조가 됐다고 하네요. 8년 만에 9배 이상 수익이 난 거라고 해요. 그래서 ASML 주식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죠, 알죠. 근데 지금도 너무 비싸게 느껴져서 차마 못 사겠죠. 그래도 가장 싼 가격일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사도 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단기적으로. 15년은 가져가야 한다는 사실. 잡스가 차고에서 애플을 창업한 뒤 시총 1조 달러 기업으로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42년. 근데 1조에서 2조로 가는데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4차 산업 시대에 이 반도체 또 이런 기업들은 지금 그 배달의 민족이 그 카카오도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확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 그래서 워런 버핏에 따르면 이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고 애플에 관해서 워런 버핏의 말이었습니다. 애플에서 전체 매출의 핸드폰이 차지하는 매출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애플 전체 매출에서. 컨텐츠에서 매출이 많이 나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 매출에서 배송 서비스로 버는 돈은 30%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애플 모두 클라우드에서 많이 수익이 난다는 사실, 그리고 애플 워치 같은 경우가 전 세계 시계 판매의 1위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스위스의 국가 산업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시계가 애플 워치가 가장 많이 팔리는 시계, 가장 매출이 많이 나는 시계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애플이 명품하고 콜라보를 하고 있어서 더 이제 그런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의 2대 주주라고 하네요. 그리고 에어팟 매출이 엔비디아의 총 매출보다 많다고 합니다. 애플의 무선 이어폰 에어팟의 매출이 엔비디아의 매출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회사가 이제 앞으로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 데이터 경제가 시작이 되면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돈을 벌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클라우드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이 아마존이 33%, 마이크로소프트가 17%, 구글이 6%, 매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아마존이 35%, 마이크로소프트가 59%.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을 맹추격하고 하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근데 이런 우량주가 굉장히 이제 앞으로 좋지만, 주식 투자 전문가 마이클 매트릭에 따르면 아마존 주가가 1997년부터 2017년까지 한 10년이네요. 하루에 6% 폭락한 게 199번, 3일 연속 15% 폭락한 게 107번, 20% 폭락한 게 16번.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에는 64%, 닷컴 버블이 꺼졌을 때는 98%까지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주가의 역사는 미국 우량 주식 장기 투자의 역사다. 결국 미국 우량 주식 장기 투자의 역사란 단기 폭락과 대폭락이 반복되는 역사인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폭락을 견딜 수 있는 자, 그 왕관을 쓸 자격이 있다는. 국민연금은 2020년 12월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시작했다 그래요. 데이터 센터의 세계 1위는 에퀴닉스.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은 리츠 주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동산
부동산 관련 리츠 주식인데 이런 부동산 관련 리츠는 이익의 90%를 무조건 투자자에게 돌려줘야지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두는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좋은 시장이어서 에퀴닉스 주식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체 리츠 시장 중에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아메리칸 타워라고, 2위가 크라운 캐슬, 1위가 아메리칸 타워인데, 그러니까는 라고 할 수 있는 통신 타워를 이제 세워놓고 이런 통신 이게 5G랑 연관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뭐 좋겠죠. 그리고 반도체 설계 자동화 시장에서 1위가 시놉시스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전기차와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결국에는 이거를 공부를 하다 보면 1위가 구글의 웨이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는 그런 애플, 구글, 아마존 회사에서는 클라우드도 하고 이제 그런 뭐 핸드폰도 만들지만 이렇게 의료나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많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알고 보면은 또 결국 애플과 구글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한 자동차 광이어가지고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해서 자동차를 개발하려는 많은 시도를 했는데 스마트폰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 일을 못했었던 얘기를 해주면서 애플이 2017년 애플의 타이탄 팀,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팀이에요. 캘리포니아주 정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실험을 위한 공용도로 주행 허가를 받는다. 2018년 애플을 떠나 5년 넘게 테슬라 수석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모델 S를 만든 너그 필드가 애플로 복귀한다. 그는 밥 맨스필트와 공동 리더가 되어 프로젝트 타이탄을 이끈다. 테슬라의 모델 S와 모델 Y를 디자인한 테슬라 수석 디자이너 앤드류 김도 타이탄 프로젝트에 합류한다. 여기에 더해 구글 웨이모 수석 엔지니어이자 자율주행 안전 전문가인 제이미 웨이도 타이탄 프로젝트에 합류한다. 2019년 테슬라 자동차 인테리어 책임자 스티브 맥마너스, 테슬라의 파워트레인 책임자 마이클 슈베쿠치, 테슬라 자율주행팀 책임자 스튜어트 바우어스, 구글 인공지능 전문가 존 지아난드레아가 타이탄 프로젝트에 합류한다. 2020년 애플은 자율주행차 관련 엔지니어링과 배터리 전문가, 도로 안전 전문가 등 300명 이상을 채용한다. 같은 해 12월에는 애플카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한다. 그래서 이렇게 애플이 차근차근 이런 자율주행 차에 관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테슬라가 이 발표를 했을 때 6.5% 폭락했다는 얘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애플에서 자동차가 나오면 인기가 많겠죠. 그래서 애플이 2,000여 개가 넘는 자동차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가 나오겠네요. 그렇게 되면 테슬라하고 애플 중에 누가 더 1위 자리를 차지할까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유료 OTT 서비스에서 넷플릭스가 1위를 하고 있는데 2위는 아마존, 그리고 3위는 디즈니 플러스인데, 디즈니 책을 제가 읽어봤잖아요. 디즈니 안에 모든 것이 있거든요. 마블, 픽사, 내셔널 지오그래픽스, 그리고 루카스 필름, 그리고 21세기 폭스까지 다 들어있잖아요. 디즈니가 아직 많은 나라에 디즈니 OTT가 상륙하지 않았음에도 많은 가입자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유료와 무료를 모두 합친 전체 OTT 시장에서 넘사벽 강자는 유튜브라고 합니다. 결국에 또 구글이 나오는 거죠. 결론은 구글. 여기에 애플과 아마존이 더해지는 정도. 이렇게 OTT 시장에서도 이 빅5가 많이 장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헬스케어 관련 주식이 또 유망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타일레놀로 유명한 존슨앤존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현금 보유 등급이 보유액이 상당해서 정말 좋은 기업이라는 튼튼한 기업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서모피셔 사이언티픽, TMO, 인투이티브 서지컬, 그래서 다빈치 로봇 시장, 다빈치 로봇을 만든 기업, 그리고 여러 가지 의료 관련된 기업들을 나열을 해놓고 계세요. 그 중에서 이게 너무 복잡하면 이제 XLV라는 그런 의료 관련 ETF가 있으니 괜찮겠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두 합친 그 ETF는 XLV고, 그리고 IBB는 나스닥 바이오테크 수익률 지수를 추종하는 ETF. 그러니까 바이오 생명공학 분야에 특화된 IBB. 그리고 헬스케어 의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IHF, 다섯 번째 의료기기 기업이 들어가 있는 ETF가 IHI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빈치 로봇이 있는 기업 인투이티브 서지컬 ISRG를 검색을 해봤는데 정말 그래프가 많이 상승을 했더구만요.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여기에 또 구글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애플에서 애플 워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애플 워치를 통해서 심전도, 당뇨 이런 거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걷고 있는 경로 이런 게 체크가 되는데 이제 이 건강 상태 이런 게 다 체크가 되는 거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또 증상에 관련해서 처방전도 주고 여기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의료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러니까는 우리는 원격 의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향후 원격 의료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클라우드에 쌓인 질병 데이터에 기반해 자동으로 의사가 지정되고 증상에 따른 처방전이 내려지면 약국에서 집으로 약을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상용화될 날이 머지 않았다. 애플, 아마존, 구글은 이미 그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 지 오래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인스타 들어가면은 내가 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가 사고 싶은 상품을 추천을 해주잖아요. 정말 너무 웃겨가지고 요즘에 제가 인스타를 보면은 인스타가 저를 다 알고 있는 게 느껴져요. 영어 교구를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인스타가 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한 여성은 애플워치를 사용해 유전자 분석을 한 결과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57%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후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에서 예방으로 의료 산업이 많이 넘어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IT 기업이 주도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미래가 상상을 초월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같이 협업해가지고 개발하고 있고, 아산병원이 이제 또 카카오하고 같이
원격 의료 시장에 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 비법은 별거 없다. 그냥 매달 정기적금 들듯이 당신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애플, 구글, 아마존, 코카콜라, 나이키, 존슨앤존스, 맥도날드, 디즈니 같은 우량 주식을 사면 된다. 그리고 배당금이 나오면 모아두었다가 다시 이 주식들을 사면 된다. 단 절대 팔면 안 된다.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장기 보유해라. 그러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업들을 좀 더 살펴보고 미래에 관해서 좀 더 이제 살펴봤는데 애플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나요? 애플이 약간 떨어져도 이 기업이 다시 잘 될 거라는 게 좀 믿어지나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 책을 읽으니까 다시 한번 애플 회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